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 달치 비가 1시간 만에 내린 지역도 있어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나온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을 논의하고 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밀려드는 불법 입국자들로 텍사스주는 항공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입국자들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 달치 평균 강수량에 달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린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하루 동안 벤츄라 카운티 내 옥스나드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전하며 옥스나드의 강우량은 2.79인치로 1일 최대 강수량 기록인 1945년 0.75인치를 훌쩍 넘겼고 산타바바라 강수량은 2.60인치로 1945년 2.51인치 기록을 깼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옥스나드의 역대 12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은 2.56인치인데 어제 1시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옥스나드를 포함해 카운티 내 주택 60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도로에 갇히는 피해가 속출하는 등 5시간 동안 27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비로 카슨 지역 대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강 협곡으로 추락해 28살 남성 운전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 중인데 빗물에 미끄러워진 도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성매매 조직이 매춘 조직을 운영해오다 기소된 가운데 연방검찰은 성매매 혐의 고객들에 대한 처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청의 조슈아 레비 검사 대행은 성명에서 케임브리지 경찰국과 협력하는 연방 태스크포스 팀이 성구매자 28명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비 검사 대행은 지난 11월 8일 매춘 조직 일당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을 때 성산업을 조장하는 성매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비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버지니아 사법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지역 성매수 혐의자들을 찾고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성매수자들이 형사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형사고발된 용의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정치인, 보안 허가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에는 시간당 350에서 600달러 상당의 매춘 서비스 요금 외에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정치인, 기업 임원, 의사, 군 장교, 변호사, 교수, 과학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인들은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거주하는 68세 제임스 이 씨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41세 이하나 씨, 대햄에 거주하는 30세 이준명 씨 등 3명입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등 전국 각지에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유도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임대해 매춘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항공편 및 교통편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연방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 일당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나온 미국의 물가 관련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0월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전달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 행태를 더 정확히 반영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6% 올랐는데 이는 2021년 9월에 1.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3%보다 낮았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인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내년 3월이나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 연말에는 4%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I mean, inflation keeps coming down. The labor market keeps getting back into balance, and it's so far so good.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시장에선 이른바 경기 연착륙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 지수대로 소비가 탄탄할 경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국군이 올해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해 단독 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방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 평가 자료를 통해 우리 군이 올해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단독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도상 훈련, 즉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핵 공격 대응 훈련이 이뤄지긴 했지만 우리 군 단독 훈련은 처음 이뤄진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의 핵 공격 징후 포착부터 실제 사용 시 피해 산출, 군의 대응 과정 등을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등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때는 한미연합 핵 작전 연습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고 압박 강도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체계를 추가로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정찰과 고해상 탐지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1호기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로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무기 체계와 관련해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반자율 체계 확대를 위한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협상 끝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송명희 기자입니다. El resultado de la votación es el siguiente: 13 votos a favor, 0 votos en contra, 2 abstenciones. El proyecto de resolución queda aprobado como resolución 2720.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의 핵심은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인도주의 재건조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조정관은 구호품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감시하며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보리 결의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즉각 휴전 결의안에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열린 유엔 총회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안보리에 대한 압박과 미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일주일이 넘는 치열한 막후 협상과 수차례 표결 연기 끝에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가자 지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of insecurity, there's bombardment going on, so people will not be able to go to the sea. They will not be able to tend to their fields. 또 이들 가운데 56%는 심각한 수준의 기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과 관련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어원,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식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통일 및 홍보 작업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떡볶이, 라면, 족발, 백숙 등 권장하는 표현도 제각각입니다. 앞서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의 외국어 표기 문제를 종결시키겠다며 내놓은 한식 외국어 표기 800선은 지난해 수집 및 번역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 뉴욕 일원에 적용하려면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데이트된 메뉴 현황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협의체를 통해 한식 외국어 표기 등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욕 일원의 경우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관광공사는 이달에도 표기 통일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뉴욕 일원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식당에 배포하겠다고도 했지만 제대로 적용된 것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특히 뉴욕 일원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식당 중 중국 등 타민족이 주인인 곳도 있어 메뉴 표기를 정부의 권장에 따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식당마다 정체성과 대표 메뉴가 다른 상황에서 특정 표기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여 표현도 편람해서 가이드로 낮추는 등 적용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시카고의 불법 입국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실어보내던 텍사스가 항공편으로 이송수단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성역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가 불법 입국자 버스 이송을 방해하고 표적 삼기 시작했다며 텍사스주는 이제부터 불법 입국자의 항공편 이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단속에 나설 때까지 텍사스로 몰려드는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올 초 불법 이민자 수용 한계를 선언하고 에버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지난주부터 시당국은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승인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내려놓는 이송버스들에 대해 압류와 벌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버스 업체가 불법 입국자들을 몰래 내려놓고 있고 여기에 항공편 이송은 전국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주에서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와 LA, 뉴욕, 시카고 등 성역 도시로 보낸 불법 입국자 수는 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시카고에는 총 2만 6천여 명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마리화나 흡연이나 단순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천 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사면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에도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백 명이 사면됐습니다.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사면 조치는 범죄자 석방보다는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범죄 기록으로 인해 구직 활동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해 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면에서도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마리화나 흡연과 소지에 따른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아왔다며 마리화나에 대한 우리의 실패한 접근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이 뒤바뀌었다며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퇴치와 근절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지드래곤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은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마약 근절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며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지드래곤은 증거를 통해 명백히 마약 혐의 무죄를 입증했다며 악플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등에 대해선 일주일 후부터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손 발톱 정밀 검사를 요청해 한국 국가수로부터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와 시작하게 될 내년 계획으로 첫 작업은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내년 초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이 연말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장은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할인 혜택과 매출의 일부를 매칭해 기부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소개했습니다. 바자회는 정관장 직영몰에서만 한정 진행되며 기간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정관장은 매출 10%를 비영리 단체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기부를 이어온 정관장은 올해 삼가초등학교와 시니어센터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루는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화제가 결국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가 힘들어졌다. 사실 이게 지금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에 저지른 죄에 의하면 콜로라도 주에서 그 대선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라는 걸로 가지고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항소를 하면은 항소 결심 나올 때까지 효력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방 법원에 들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될까지는 효력 정지되니까 지금 이게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와 관계없이 선거판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이게 이제 그 관심의 포인트죠. 콜로라도는 200 이게 그 대통령 선거인단 이게 몇 명입니까? 535명인데 그 중에서 9명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도 2,480명 중에 39명인가 그렇죠. 공화당의 대의원 수가. 네. 그러니까 진짜 효력이 발생할지에도 여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선거에 가가지고 지금 전망할 때는 콜로라도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잘해도 바이든이 이길 수가 없는 주로다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다가는 선거판에 여론전에 그냥 트럼프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콜로라도주의 지금 이 논란의 선거에 대한 영향입니다. 네,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연말을 맞는 워싱턴 정가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연말 워싱턴 텅텅 비었죠. 17일 날 그 휴회를 했죠. 연말 휴회. 내년 1월 9일 날 이제 개정을 합니다. 워싱턴은 비었지만 의원들은 엄청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죠.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해에 맞이하니까. 그 연방 의원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에서 지금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점이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유권자들이 또 직접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의원의 그 의정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워싱턴 의회에서의 일과 자기 지역 활동, 지역 시민들의 생활을 살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의회에 와가지고 이제 법을 만드는 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인데, 지금 휴회하면은 당연히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죠. 하원 정치인데 하원은 2년마다 선거기 때문에 그냥 의원일 때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지역구에서는 늘 주말이나 이런 연휴 때에는 늘 지역에 의원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일정 조금만 알면은 금방 만날 수 있고, 그냥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의원이 가는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참가해보고, 우리가 이런 그 일상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도전 중인데 현재 캠페인 진행 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뉴저지 주의 상원의원, 한 20여 년 상원의원 한 분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당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없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뉴저지주 하원, 3선의 하원의원이 앤디 김이 더 이상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의가 아니고 공정한 게 아니고 이게 유권자들, 시민들을 살피는 게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제일 먼저 치고 나오면서 그래서 나는 상원에 도전한다. 지난 9월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앤디가 저렇게 힘있게 치고 나왔지만은 그래서 일찌감치 하원을 포기하고 상원에 도전을 했지만은 민주당 조직을 장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여론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틀 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한 지지율이 앤디가 45%고 그 주지사 부인 해미 머피가 21%입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를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건 더블 스코어 정도면은 아예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뚜렷한 차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러 이후에 미국의 선거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어떻게 되나 하면 정치권에 라이징 스타가 있으면 누가 선을 보이고서 좀 괜찮다.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여론을 몰고 가면은 이게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주목도가 선거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를 볼 때는 단연코 4분의 3 이상 앤디가 여론을 끌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몰이가 선거 때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